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기계안전의 테리쌤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2교시 해야 되는 게 금속의 강화기구, 요거 어려운 거 이거부터 다시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렇게 됐던 이유가 얼마 전에 지도사 시험도 있었고 지도사 수강생분들 케어해 드리느라고 좀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그 후속 영상들이 도움이 된다 싶고 또 빨리 봤으면 좋겠다 싶으시면은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십시오. 예를 들면 좋아요 개수가 그래도 적어도 30개는 넘어가야지 제가 좀 압박을 느끼거든요. 빨리 이 수업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압박을 느끼려면 적어도 좋아요 개수가 30개 이상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랑 의사소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영상이 좀 도움이 되고 후속 영상이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영상들에 대해서는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고급 내용들, 좀 도움 많이 될 만한 것들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금속의 강화기구, 만만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글링하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적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안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로 실력 없고 하수들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해서 적으면은 이해도 안 되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혹은 그 적고 있는 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적기 때문에 앞에 적었던 항목을 반복해서 중복으로 적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강성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 안 된다. 강성.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한 게 기계안전기술사 문제잖아요. 기계안전기술사에서 지금 용접기술사 혹은 금속재료기술사에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금속학적 문제들.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기계안전기술사가 되게 내용이 고급지다. 만만하게 볼 시험이 아니다. 특히 부식이나 그리고 금속에 대해서 많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식이나 금속 이쪽이 어려운 파트잖아요. 쉬운 파트는 아니잖아요. 기계재료 이쪽이. 그런데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 어렵게 나와도 사실은 이상한 시험이 아닌 게 기계안전기술사입니다. 그런데 금속 강화기구에 대해서 물어본 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다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계안전기술사에서 배웠던 학습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녹여서 이 강성 향상책을 적으면서 답안을 꾸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기술사, 금속재료 기술사 등에서 나오는 그러한 금속 강화기구를 묻는 그것에 대한 그 정답 그것을 그 금속기술사, 재료기술사의 측면에서 적을 것이냐 그렇게 되게 고민을 했고 그래도 지난번까지는 이 강성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고 적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다가 또 생각이 좀 달라진 게 왜냐면 얘는 출제자만 알잖아요. 얘를 정말 뭘 의도했는지 그리고 제대로 겨냥해서 내신 건지 제가 모르니까 그 의도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상황 같고요. 다만 이 금속의 강화기구를 묻는 그 문제들이 좀 고유 성격이에요. 좀 고유 영역이에요. 금속의 강화기구를 딱 찍어서 묻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것의 정답은 금속 대류학적으로 답하는 게 사실은 정답인데 그것을 답하지 않고 제 맘대로 강성 향상책으로 기계안전기술사에서 그동안 배웠던 익숙한 주제들을 녹여서 적으면 되겠느냐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좀 절충안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금속학적 측면에서도 적고 또 이 강성적 측면에서도 같이 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문제가 금속의 강화기구라는 그러한 정말 금속학적인 특성을 타깃으로 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를 그 금속학적 성질에 관한 것으로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강성적 측면에서 적으면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이렇게 적고요. 저는 개요는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다. 논할 수 있다 라고 적고 강성적 측면을 좀 뒤로 보내고 먼저 금속학적 강화기구에 대해서 적는 거예요. 금속학적으로 강화기구 어떻게 강성을 향상시킬 것이냐 즉 어떻게 단단하게 강화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강화기구를 물어보는 게 그러면 전이가 움직이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이 바로 금속학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가공경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공경화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얘는 출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공경화를 딱 우리가 학습했던 걸 가지고 딱 때려가지고 넣어서 얘는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가공경화가 뭐냐면 우리 교재
서브노트 문제 112번이 가공 경화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가공 경화라는 게 무엇이냐? 자, 말 그대로예요. 가공을 할수록 혹은 변형을 할수록 어떻게 된다? 경화가 된다. 경화가 딱딱해진다. 딱딱해져. 단단해져. 자, 변형을 주면 줄수록 단단해져. 그게 바로 가공 경화입니다. 자, 되게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자세한 내용은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그 전이 같은 것들의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꽤 이제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자, 되게 유명한 자료니까 얘는 여러분들에게 원래 인강생들한테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오늘 공개 자료로 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이게 금속의 그 가장 작은 단위 원자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그 원자 배열에서 이탈한 애들이 바로 이렇게 딱 이탈해서 나온 것들.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선이 나타내진 거, 선의 결함이라고 해요. 얘를 선의 결함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아직 얘는 이제 소성 변형까지는 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렇게 자, 선 결함이 나타난 것을 바로 전이라고 해요. 전이. 얘가 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O 모양으로 생겼어요. O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 바로 전이라고 그래. 그런데 금속에서 여기 이제 금속이라고 보면 이 전이가 있고 변형이 될수록 이 전이가 일로 이동해. 그런데 여기에 또 요런 전이가 있어. 얘도 이 밑으로 이동해. 변형이 되면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만날 거 아니에요. 얘가 쭉 가고 얘랑 얘가 이렇게 만난다. 어떻게 만나냐? 요 모양으로 만나겠죠? 요 모양으로 이렇게 만나.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꽉 껴. 이 서로 꽉 끼면서 못 움직여. 더 이상 못 움직이기 때문에 얘를 진짜 변형을 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단단해졌기 때문이에요. 즉 경화됐기 때문이에요. 경화됐기 때문에 더 이 강도가 상승한 현상이 바로 가공 경화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잘 적혀져 있어요. 부동전이가 뭐냐? 움직일 동인데 보니까 움직이지 않는 전이를 만드는 거. 전이를 못 움직이게 꽉 끼게 해가지고 이게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거다. 전이가 잘 발생하지 못하게 되면. 왜냐면 전이가 누적돼가지고 전이가 움직이는 게 바로 변형이거든요. 소성 변형이 되는 거야. 근데 소성 변형을 안 일어나게 해야지 그게 단단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전이, 즉 움직이지 못하게 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제한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가공 경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굉장히 고급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게 쉽게, 굉장히 어려운 거를. 고용 강화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구글링 해보면 뭐 고용 강화, 석출 경화 막 별게 다 나오잖아요. 고용 강화라는 건 뭐냐면 고용체라고 하는 게 바로 녹아져 있는 그러한 용매 같은 거예요. 그런데 금속도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용액이 뭐야? 어떠한 것들을 액체들을 섞여서 녹이거나 섞여가지고 하나의 균질한 그런 액체가 바로 용액이잖아요. 바로 그런데 금속 같은 것도 어떠한 것들이 다른 재질의 그 원소들이 섞여가지고 균질하게 섞이면은 그것도 뭔가의 그런 고용체라고 해. 녹아져 있는 그러한 용질처럼 따져가지고 그거를 고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두 가지의 원소를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 그게 뭐야? 바로 합금이에요. 합금을 하는 게 바로 고용 강화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원자 배열이 있어요. 여기 원자 배열이 있으면은 다른 원자를 여기다 원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침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침투를 시켜.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어떻게든 전이가 만약에 이렇게 발생했을 때 전이가 이동하다가 이러한 다른 거 침투된 원소에 딱 껴가지고 원자에 껴가지고 못 움직여. 그러니까 전이가 제한되는, 전이 움직이는 것이 제한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고용 강화예요. 여기에 방식에는 뭐 침투시킨 거, 제가 지금 방금 들었던 침투시키는 거 원자를 그게 있고, 아예 얘를 치환시키는 거, 얘로 다른 원소의 그 원자로 치환시키는 그러한 방식의 그러한 고용체를 침투시키거나 치환해주는 그러한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즉 얘의 그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왜곡. 바로 그 원자의 그러한 배열을 왜곡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이가 움직이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의 바로 고용 강화 방법이 있고, 이 결정립이 미세화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정립이 일단 요것도 사실 우리가 아예 모르는 건 아닙니다. 바로 얘 보면 뭐 재결정에 대해서 우리 배울 때 결정립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었고요. 뭐 이 원자의 집합체가 바로 결정립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속이 있으면 이 금속 하나는 바로 이 결정립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거 사각형 하나하나가 바로 결정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미세화시킨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사각형이 더 작아져. 잘게 열 처리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미세화시켜줘. 이 사각형을 더 작게 만들어줘. 그랬을 때 지금 얘와 얘의 수면 그림 찾기 뭐가 다릅니까? 이 두 개가?
자, 문제. 두 가지가 뭐가 달라요? 선이 많다. 얘가 더 선이 많다. 그쵸? 이 선이 뭐예요? 바로 경계잖아. 결정립들의 경계. 결정립들의 경계가 뭐야? 바로 결정립계. 결정립계가 많아지면요, 아까 봤던 그런 요 모양들의 그 전이들이 여기를 잘 못 넘어가. 얘에서 막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전이가 움직이는 것들이 제한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정립을 미세화하면 미세화할수록 그렇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금속학적 강화기구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적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구글링 했을 때 나오는 무슨 석출경화 같은 거 있잖아요. 석출경화? 예,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술적 배경 없이 그냥 어디에서 베낀 거 자료 같은 것만 보거나 아니면 돌아다니고 있는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석출경화는 또 그럼 뭐지? 얘랑 거의 같은 거예요. 얘가 이제 발전해서 되는 게 바로 이 고용체가 포화 상태를 넘어가게 되면 바로 석출, 경화 형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욱더 원자가 왜곡되면서 전이가 움직이는 것이 더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면서 단단해지는 게 바로 석출 경화입니다. 자, 그 정도만 하면은 뭐 거의 금속학적 강화기구 다 많이 적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계안전기술사 지금까지 학습했던 거 그 측면에서 또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성적 측면에서의 강화기구를 적어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얘는 우리 그 교재를 가지고도 적을 수가 있어요. 학습했던 거. 그래서 갑자기 뚱딴지 같이 축설개시 고려사항 여기를 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좀 연관되어져서 나왔다. 쓸 수 있다. 라고 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축설개시 고려사항에 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변형이 있어요. 변형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변형이 누차 제가 후방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변형이 바로 강성에 관련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앞에 1번이 강도 그리고 강성에 대해서 하는 건데 강도는 재료가 부셔지냐 마냐가 바로 강도예요. 강도. 근데 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형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게 바로 강성입니다. 이 두 가지 변형이 그런데 있는데 뭐 어떤 변형이 있냐면 여기 첫 번째 처짐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엔 비틀림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처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비틀리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바로 강성을 만족시키게 설계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강도는 부서지냐 안 부서지냐를 일단 따져줬다면 그 다음에 얼마나 휘어지냐 안 휘어지냐를 따져주는 게 바로 강성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리가 있다라고 보세요. 다리가 있는데 여기 코끼리 같은 거 막 엄청나게 몇 마리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코끼리 그림 되게 못 그려서 죄송한데요. 그 코끼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탱크 같은 거 막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부셔지지는 않았지만 얘가 출렁대고 그냥 막 휘청대고 여기까지 쳐졌다라고 보세요. 자, 그런데 부셔지지는 않았으니까 강도는 오케이인 상태예요. 그런데 휘어진 게 너무 많이 휘어졌어. 그러면 강성은 지금 안 되는 상태잖아요. 기능을 못 하잖아요. 이게 다리로서. 그렇기 때문에 강성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 강성은 변형에 대한 그 내용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적어주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떤 것을 제한하면서 설계를 해야 되는지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성적 측면에서의 강화 기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아예 답을 못 적는 건 아니었다. 왜냐면 이 방금 아까 봤던 그러한 결정력 미세화는 열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열처리, 표면 경화, 그러한 것들, 담금질, 뭐 그러한 것들을 적으면서 우리가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막 때려 넣어가지고 적을 수는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긴 했어요, 얘가. 그런데 금속의 강화 기구를 이렇게 찍어서 딱 물어봤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그 어려운 문제인 2번. 근데 기계안전기술사에서는 충분히 그 준금속 재료 기술사의 수준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기계안전기술사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만큼 2번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지만 또 아예 이상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오늘 공개 자료로는 여러분들이 좀 만나기 어려운 그런 고급 내용들 설명드렸으니까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이 6번 남았네요. 이 6번을 여러분들께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사실 이 영상 만들고 또 편집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또 쓰게 되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소통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그 인터넷 강의, 온라인 강의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을 다른 여타 자료들을 찾아볼 필요가 없이
더욱더 어떤 것이 잘 돼 있고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가까지 교통 정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10분의 1로 학습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시면은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